자, 최근에 열심히 여기저기서 공격받고 있는 한교익 마이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벌써 한 3개월 지난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갑자기 혼밥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혼밥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혼밥이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건 뭐 취향일 수도 있는데 혼자 먹는 게. 근데 이걸 긍정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핵심 내용은 예. 혼자 먹는 밥이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제된 것이다. 그걸 언론 등이 부추기는 행위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사실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이 사회적 자폐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스스로 그 음식을 먹겠다라는 것은 혼밥을 하겠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단절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혼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밥 먹을 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떨 때 나 혼자 맛을 즐기고 싶어서 혼자 먹는 분들도 있을 그런 수 분도 있죠. 뭐 취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취향, 상황. 뭐 이럴 때의 혼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밥만 먹을래 하는. 네. 혹은 혼밥은 굉장히 세련된 거고 이건 핫한 트렌드고 이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죠. 포장되는 문화가 최근에 있는데,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사회적 흐름은 이거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밥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단절 일어나는 것을 흔히 그 이때까지의 말하는 방식을 그 자발적 고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회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흔히 쓰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자폐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렇죠. 또 그런 얘기 나중에 사회적 자폐도 얘기하고. 그렇죠. 예. 고립 사회라고 지금 사회를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립이라는 말은 조금 뭔가 고독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우리의 삶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상업 자본이나 언론에서 위안의 말로 흔히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산업 사회의 자본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형편들을 보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IMF에 의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네,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연애도 잘 못하는 거고요. 돈도 없고. 그렇죠. 네, 형편도 안 되고. 이 상황, 지금의 노동자들은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원자화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걸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던지는 것으로 또 그 노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위안 삼아 나는 내 스스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야. 원래 나는 이게 체질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그 혼밥만 먹겠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겠다는 이런 현상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그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자폐아라고 했다라고 요약되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러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단절은 일종의 자폐고, 사실 자폐고, 이건 현상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단어를 자폐아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거다라고 공격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을 말하는 거에서 아라는 단어를 하나 바꾸므로 해가지고 황교익 선생이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어.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몰라서 한 거면. 예, 그때 방송.
방송 당시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게 사회적 현상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셨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 방송을.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있던 것을 그걸 자폐아라고 의학적 용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사회적 자폐라고 하는 문화 현상을 설명한 거냐 아니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자폐아라고 표현한 거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폐라는 단어에 아자를 붙여서 아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사태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혼밥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준 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혼밥이라는 게 2014년에 이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먹는 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많은 언론들이 그걸 다뤘어요. 네. 사실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뜻 보면 그 당시에 혼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 대학생들의 연령대를 보면 IMF 전후에 그 유아기를 보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사이가 좀 이거 폭압적으로 진행될 때 제대로 집에서 그 끼니 제대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양 부모가 다 이렇게 바깥에 돈 벌러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그 유아기를 보냈던 그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IMF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학자금 늘 걱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세대들이죠. 그 일자리라는 게 거의 이제는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그 세대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불행한 세대들의 삶이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조금 원룸에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저는 혼자 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상황을 처음에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최근에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세련되고 서구적인 것이며 아주 쿨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런 포장 행위가 일어났어요.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어느 사회에서든 사실 혼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걱정들, 사회학적 걱정들, 뭐 정책적 걱정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거든요. 1990년대 한 10%밖에 안 되던 1인 가구가 지금 한 30%, 한 20년 사이에 한 3배 정도가 늘어나요.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혼밥을 무슨 세련된 삶을 사는 그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게끔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있게 만드는 잘못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억울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을 일종의 자폐적인 현상이다. 사회적 자폐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자폐아로 단어가 바뀌면서 마치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공격한 양 언론이 보도되면서 이게 촉발이 됐고 그런데 실제 취향이 그래서 원래부터 혼자 먹는 게 좋았던 사람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적하거나. 자유주의자들, 예술적 취향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먹는 그 자체를 혼자 즐기기 때문에. 예. 네, 저도 가끔씩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혼밥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현상. 상황이 마침 혼자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사실은 그렇고 싶지 않은데 혼자 먹게 되어버린 그런 이 세태에 대해서 그것을 불러일으킨 구조가 뭐냐 이걸 지적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고립사 선생님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요?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연애도 잘 못하는 거고요. 돈도 없고. 그렇죠. 네. 형편도 안 되고. 이 상황, 지금의 노동자들은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원자화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걸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던지는 것으로 또 그 노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위안 삼아 나는 내 스스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야. 원래 나는 이게 체질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그 혼밥만 먹겠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겠다는 이런 현상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그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자폐아라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요약되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러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단절은 일종의 자폐고, 사회적 자폐고, 이건 현상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단어를 자폐아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정신적 장애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취향, 상황. 뭐 이럴 때의 혼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밥만 먹을래 하는. 네. 혹은 혼밥은 굉장히 세련된 거고 이건 핫한 트렌드고 이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죠. 포장되는 문화가 최근에 있는데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사회적 흐름은 이거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밥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단절 일어나는 것을 흔히 그 이때까지의 말하는 방식을 그 자발적 고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회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흔히 쓰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이제 자폐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 얘기 나중에 사회적 자폐도 얘기하고 그렇죠. 네. 고립 사회라고 지금 사회를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립이라는 말은 조금 뭔가 고독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우리의 삶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상업 자본이나 언론에서 위안의 말로 흔히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산업 사회의 자본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형편들을 보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IMF에 의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결혼 있는 거다라고 공격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을 말하는 거에서 R라는 단어를 하나 바꾸므로 해가지고 황교익 선생이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어.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몰라서 한 거면. 예, 그때 방송 당시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게 사회적 현상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셨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 방송을.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있던 것을 그걸 자폐아라고 의학적 용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 사회적 자폐라고 하는 문화 현상을 설명한 거냐 아니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자폐아라고 표현한 거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폐라는 단어에 아자를 붙여서 아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사태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혼밥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준 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혼밥이라는 게 2014년에 이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먹는 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많은 언론들이 그걸 다뤘어요. 네. 사실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뜻 보면 그 당시에 혼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 대학생들의 연령대를 보면 IMF 전후에 그 유아기를 보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사이가 좀 이거 폭압적으로 진행될 때 제대로 집에서 그 끼니 제대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양 부모가 다 이렇게 바깥에 돈 불러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그 유아기를 보냈던 그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IMF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학자금 늘 걱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세대들이죠. 그 일자리라는 게 거의 이제는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그 세대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불행한 세대들의 삶이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조그만 원룸에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저는 혼자 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상황을 처음에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최근에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자, 최근에 열심히 여기저기서 공격받고 있는 한교익 마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벌써 한 3개월 지난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갑자기 혼밥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혼밥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혼밥이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건 뭐 취향일 수도 있는데 혼자 먹는 게. 근데 이걸 긍정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핵심 내용은 혼자 먹는 밥이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제된 것이다. 그걸 언론 등이 부추기는 행위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사실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이 사회적 자폐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스스로 그 음식을 먹겠다라는 것은 혼밥을 하겠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단절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혼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밥 먹을 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떨 때 나 혼자 맛을 즐기고 싶어서 혼자 먹는 분들도 있을 그런 수 분도 있죠. 뭐 취향